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지가 시동생의 결혼을 위해 사연자 부부에게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에게 시동생은 없다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홀 시어머니시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시아버지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굳이 따지자면 남이니까요. 남편의 부모님은 약 15년 전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각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남편은 친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은 해주지 않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 철저히 외면하고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와만 살다 10년 전 지금의 새 아버지와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 몇 번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했지만 새 시아버지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냥 여느 시아버지들 같겠구나 했어요. 새 아버지라고 했지만 제가 결혼을 전제하에 왕래하며 만난 건 이분이니 새 아버지이다 이런 건 따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아버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으니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하라고요. 대신 일체 저희의 결혼 준비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겠다며 그냥 저희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잘 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예단 예물 없이 결혼 준비에 올인을 하여 저희의 능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에서는 8천만 원을 도와주셨지만 그중 3천만 원만 집 구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쟁여두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하라고 하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라. 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시부모님도 부모이니 공경해야죠. 저희가 결혼하는데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시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엔 한마디 말씀도 없다가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하라는 말부터 하니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자 남편은 제가 원래 어른을 공경하고 착하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아버님이 한번 잔소리가 시작이 되면 끝이 없는 타입이기에 말이 길어질까봐 자신이 미리 잘라내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아버님의 명령과 같은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상을 차리시기에 저도 옆에서 같이 거들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저와 같이 집안일을 하기에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와 어머님과 저와 함께 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제 남편을 불러내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 남자가 주방에를 들어가냐고 합니다. 남편이 난감해하며 저희는 집안일을 모두 함께 하기로 했고 그건 양가 부모님 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그건 저희 둘이 있을 때나 하라고 어디 부모 앞에서 그런 덜 떨어진 행동을 하냐며 야단을 치십니다. 아버님의 그런 말과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너 집에서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집안은 그런 모자란 집이 아니야. 어디 남자한테 집안일을 시키니?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네 남편은 남자가 할 일을 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라고 대꾸하기도 그래 그날은 그냥 어머님과 상을 차리고 치우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전 나름 심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이 원래 저런 분이시냐고 원래 집안일은 어머님만 여자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 집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저와 모든 걸 함께 하기로 했으니 함께 집안일을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싫다는 행동을 굳이 시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선 남편과 모든 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기에
저도 남편도 집안일을 나눠 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결혼하고 약 3년 뒤에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에 그리 여유가 있지 않은 편이다 보니 3년간 열심히 모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나서 아이를 갖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6개월이 지나던 무렵부터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천천히 가질 예정이라고 하자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며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지라고 그리고 낳을 수 있을 만큼 많이나 국가에 이바지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이를 많이 낳아 국가에 이바지를 하나요? 저희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아이가 한 명이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혼자인 아이가 외로울까 싶어 둘까지 낳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볼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남편이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하지만 도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하자 남편은 절 토닥이며 자신이 가운데서 커트해 보겠다고 하지만 아버님께서 워낙 아집이 대단한 분이라 싫다고 해도 말하고 또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부르시나 싶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세상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네 동생이 결혼하니 5천만 원만 다음 달까지 해줘라 라고 합니다. 남편에겐 동생이 없습니다. 누나만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어머님과 만나기 전에 함께 하셨던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돈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남편은 저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결혼할 때 돈 다 털어 써서 그거 메꾸느라 아이도 아직 못 갖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아직 애가 없으니 이런 부탁도 하는 거라며 저희는 젊으니 돈 5천만 원은 둘이 금방 벌지 않겠냐며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돈도 없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강압적인 말투와 분위기로 저와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런 아버님의 태도에 많이 익숙해졌으면서도 주눅이 든 듯 보였어요.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겪어오다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 사람이랑 아버님 아들이랑 형제도 아닌데 왜 결혼 비용을 해줘야 해요? 친형제 간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그냥 남이죠, 남. 남한테 어떻게 그런 돈을 해줘요? 저희 돈 없어요. 못 해줘요.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어디 여자가 남자들 하는 말이 끼어들어? 지금 이 이야기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와 상의도 없이 돈 해주겠다고 하면 전 그냥 준비해서 줘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님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결혼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상의해서 사용하거든요. 이 사람도 안 된다고 했고 저도 안 돼요. 그러니 저희에게 바라지 마세요. 제 이야기에 아버님은 열이 뻗치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예, 아버님은 이런 이야기 하기 쉬웠겠니? 아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오죽하면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겠니? 어머님의 말씀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으세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먼저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먼저예요? 저희 결혼할 땐 돈 없다고 1원도 못 해주신다고 했던 거 벌써 잊으셨나 봐요. 그때 저희는 서운한 마음 하나도 안 갖고 저희 힘으로 시작했는데 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하는데 저희가 돈을 보태줘야 하는데요? 형님이 결혼한다면 또 몰라요.
아버님 아들은 아버님이 알아서 해야죠.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님 아들이 내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랑 형제가 되기도 하는 거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 동생 있어? 그런데 왜 사귈 때부터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못 본 거야? 왜 동생이 형 결혼하는데 오지도 않고 축의금도 안 냈어? 그러자 남편이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 돈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제가 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생각 잘해. 걔 결혼하는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도 나설 필요 없어. 우리가 언제 왕래하고 살았어? 하다못해 지 아버지도 찾아오지 않더니 결혼한다고 연락했나 보지? 우리 돈 없어요. 나 돈 없어. 결혼할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저희도 저희가 알아서 했잖아요. 그만 가볼게요. 라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게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새 아버지를 남편이 고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과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예, 너 너희 남편 설득해라. 우리 그 돈 꼭 해줘야 해. 다음 주까지 주기로 했다. 그러니 네 남편 몰래 5천만 원 준비하고 우선 나한테 보내. 아유, 그리고 설득해.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어머니도 아버님 말씀이 우선이고 중요하니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저도 제 남편이 우선이에요. 저희도 저희 부부가 먼저라고요. 두 분 간의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요. 너 정말 너무한다. 시애미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뭐가 예쁘다고 제가 들어드려야 하죠? 저희 결혼할 때 정말 1도 지원하지 않으셔놓고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아예 남을 지원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도와주면 두 분이 저희에게 갚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왜 해주냔 말이에요. 아무튼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네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을 할까 전화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이미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이니 그냥 냉정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남편에게 어머님은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가 새아버지 편에서 아들 돈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거죠. 전 당연히 어머님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받지 않으면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왜 돈을 안 보내냐고 합니다. 그래서 돈 못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럴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어머님은 작전을 바꿨는지 며느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사실 너희 아버지가 전 부인이랑 이혼하고 애들 양육비를 한 번도 제대로 주지를 못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린 지 좀 오래되었어. 아이,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결혼한다며 일시불로 5천 해주면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했다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너희 결혼할 때 해주지 않았겠니? 그래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한 거야. 이제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 아이, 그러니 부탁 좀 하마. 돈 좀 해줘. 그 말을 들으니 더 어이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도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들 며느리에게 해달라는 게 맞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제 남편을 낳아주셨으니 제게 시어머니이지만 아버님은 오늘부로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지금까지 그런 분을 새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온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네요.
어머님도 생각 똑바로 하세요. 아들보다 센 남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멍든 가슴을 살펴보셨으면 해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아버지가 시아버지지. 아, 왜 아니라는 거야? 더 설명하기도 싫어요. 어머님에겐 남편이지만 제겐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강요하지 마세요. 앞으로 명절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밖에서 어머님을 따로 뵙기는 할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남편을 지켜야겠고 저희 재산을 지켜야겠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로 전화를 해 어머님과 통화한 이야기를 하며 절대 어머님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아버님의 양육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돌려받지 못할 돈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완전히 끊었다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언제 이후로 다시 오가겠다는 기억도 없긴 합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도 다독이고 우리 가정도 다시 건강해져야 하기에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모든 가정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혈연으로만 구성된 가정일 수만은 없지요. 이혼 가정도 건강한 가정일 수 있고 재혼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시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며 남편이 상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기에 앞으로 함께 살아나갈 세월 동안 조금씩 남편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다독이며 함께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